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도 시청자 댓글 컨텐츠인데, 영상 제목, 아는 사람의 빚이 2억 5천 정도 있는데, 저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이게 사연이고요. 난 요즘에도 이런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참 놀랬습니다. 여러분도 놀랬죠? 이게 뭐냐 하면 사연자분이, 어떤 알게 된 지인이 있는데, 그분이 갑자기 빚 보증을 서달라고 자꾸 이렇게 압박을 주나 봐요. 예, 원래 빚 보증 서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안 끝나잖아. 집요하게 파고들잖아요. 근데 이분이 또 거절을 못해. 그래서 굉장히 좀 답답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면, 님한테 빚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굉장히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라고. 절대 여기서는 안 된다고. 연락도 받지 마시고, 만나지도 마시고, 예, 바로 손절해라. 그 빚 보증을 서달라는 것 자체가, 본인이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빚을 님한테 떠넘기기 위해서,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거다. 그러니까 요즘에 빚 보증이란 그런 거잖아요, 여러분. 자기는 못 갚으니까 당신이 대신 갚아주세요. 이거 아닙니까? 자기는 도망가 버리고. 야, 요즘에도 이 빚 보증 서달라는 사람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. 예. 한동안 이제 보증 얘기 잘 안 나오잖아요. 왜냐면 빚 보증이 얼마나 이 사회 악인지를 알기 때문에, 얼마나 거지 같은 제도인지 알기 때문에 안 나오다가 사연을 통해서 또 들었는데, 이게 분명히 있을 거야, 아직까지도. 빚 보증이. 근데 빚 보증이 없어졌다고 하는데, 여러분, 명의, 예, 명의 주는 것도 빚 보증입니다. 예. 명의 좀 넘겨달라. 네 명의 좀 쓰자. 이것도 빚 보증이에요. 그래서 가까운 지인이 갑자기 뭐 보증은 아니고 명의 좀 달라고 하잖아요. 그럼 해주지 마세요. 손절하셔도 됩니다. 도대체 본인 인생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2억 5천만 원 참 빚보증 서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 아시죠, 여러분? 예. 자, 근데 굉장히 정말 황당한 댓글이 있습니다. 어떤 댓글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찐친 보증은 못 써줘도 진짜 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이라면 1억 정도까진 어떻게 해줄 것 같아.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려나 라고 했습니다. 제가 좀 싫어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, 친구를 돈을 가지고 평가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. 친구를 가지고 뭘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 친구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. 저는 이걸 가지고 뭐 돈 안 빌려주면 넌 친구도 아니다. 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.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겨, 안 그래요? 사람마다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정의하는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,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, 저는 친한 사람일수록 돈 얘기는 웬만해선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각자 열심히 살아야 돼. 그러니까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각자 신경 쓰고 살아야 돼. 이게 배려입니다, 여러분. 안 그래요? 정말 친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면 돈 얘기를 안 꺼내야 정상이에요. 정말 친구 사이이고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긴다. 네, 부탁은 안 해야 정상입니다.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, 여러분 돈 부탁을 누가 제일 많이 합니까? 보통 친구가 제일 많이 합니다. 예. 그러면 내가 돈 부탁을 받았을 시에 미안하지만 그건 못 해주겠다.
우리 이런 거 안 하기로 하지 않았냐 얘기하면, 야,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사이가 얼만데 이 정도도 못 해주냐. 어? 내가 설마 이 돈 가지고 떼먹겠냐. 너랑 나랑 같이 지낸 시간이 얼만데. 음? 그리고 우리 친구잖아. 친구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는 건. 근데 저는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하고 앞으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. 좀 냉정한 얘기인데. 전 아직도 이 돈 거래를 해도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좀 나쁘게 생각해요. 왜냐면 이 돈 거래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. 돈 거래에 의한 배신으로 인한 범죄가 이 대한민국에서 많이 벌어집니다. 돈 거래에 관련된 사기, 공갈, 협박, 폭행, 감금, 살인까지. 없을 것 같습니까, 여러분? 주변에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경찰 일하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세요. 우리나라가 면시범 관련 범죄가 굉장히 많습니다. 면시범. 면시범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. 우리나라가 사실 묻지만은 그렇게 많이 안 일어납니다. 생각보다. 대부분은 어느 정도 일면식이 있고 가까이 지낸 사람한테 일어나요. 여러분 그 알 같은 거 보시죠. 그 알. 그것이 알고 싶다. 보면 그런 이제 미제 사건 나오잖아. 미제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면시범이에요. 면시범인데 이제 그때 당시 수사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못해가지고 증거 보존을 못해가지고 이 미제 사건이 된 케이스가 많아요. 그래서 프로파일러나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사건을 재구성하잖아요. 거기 나오는 사건들도 대부분 면시범이에요. 알고 지낸 사람. 그럼 왜 면시범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? 뭐 애정 같은 것도 뭐 우정 같은 것도 있겠지만 애정과 우정 사이의 이 돈거래. 정말 이 사람은 생각해서 돈을 줬는데 안 갚는 거야. 돈 달라고 하니까 나 협박을 해. 아니면 돈 못 주겠다고 하니까 나를 어디 데리고 가서 존나 뚜리게 패요. 사람을 시켜가지고. 줄 거냐 안 줄 거냐. 아니면 내가 돈 못 받으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납치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줄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거나. 이런 거 여러분 있습니다 진짜로.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이거를. 생각보다 많습니다. 돈거래에 의한 배신 요것도 많아요 여러분. 요건 진짜 많아요.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범죄가 이 치정, 정에 의한 거.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지낸 정관계에서 배신에 의해서. 근데 그 배신의 상당수가 이 돈입니다. 그래서 제가 돈거래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.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 주변에 형사나 아니면 법 쪽에 계신 분 물어보세요 진짜로. 뻥치는 게 아니라. 배신의 상당수가 이겁니다. 아니면 이제 남녀관계. 뭐 내가 사랑하는 여친을 친구가 뺏었다거나. 그래서 이거 절대 관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런 돈 거래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면도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해요. 나 저런 관대한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정말 말도 안 되게 관대합니다. 우리나라에서 알고 있는 흉흉한 문제 상당수가 이런 걸로 벌어지는데 정작 대중들의 인식은 굉장히 무미건조해요. 전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. 이 경각심을 좀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이게. 자, 2번 얘기 들어보니까 크로노스님 좀 이해되시죠? 남일 같지 않죠? 2번 제가 얘기하니까. 자, 3번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. 왜 친구가 1억 정도 해줘야 되죠?
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? 근데 웬만해서는 이 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이 잘 안 생깁니다. 생명이 달려있는 급한 일이 안 생겨. 이런 일은 웬만하면 발생 안 합니다. 그러면 이제 생명이 달리는 급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1억 해줘야 돼요? 1억이 큰 돈입니까? 갑자기 1억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, 여러분? 통장에 1억 이상 꽂혀 있는 사람 있습니까? 그리고 역으로 얘기해서 생명이 달리는 급한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인생을 좀 열심히 안 살았길래 이런 일을 만드는 걸까? 그리고 생명이 달리는 급한 일을 때문에 내가 1억을 빌려줬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갚아줄 것인가? 안 그래요? 그 사람은 과연 갚아주겠냐고요? 말이 안 되는 거죠, 여러분. 1억이 아니라 100만 원도 큰 돈인데 생명이 달려있으면 1억을 해줘야 된다. 그러면 본인이 생명이 달리는 급한 일이 생길 동안 뭐 한 거예요, 도대체? 그동안 뭐 한 거예요? 친구는 그래도 열심히 일해가지고 1억 정도 모았는데, 나랑 가까이 지냈던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, 1억 이상의 돈을 들 정도로 급한 일이 생겨버리면 도대체 뭐 한 거야? 안 그래요? 난 이걸 왜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. 나는 이런 거 있잖아. 뭐, 친구나 뭐, 친하다고 해서, 뭐 돈을 가지고 무조건 해줘야 된다. 내 같으면 해주겠다.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, 여러분. 오히려 정말 친한 사람은 돈 거래 안 해. 정말 친한 사람은. 그냥 뭐 술 한잔 사주고 밥 한 끼 얻어먹고. 이게 다예요, 여러분. 여러분 있잖아요.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, 사람한테 금전 좀 기댈 생각을 안 하는 게 좋아. 그 본인 깎아먹는 거, 여러분. 오히려 그게 소중한 사람을 잊게 만드는 거예요. 본인 시야를 좁게 만드는 겁니다. 친하니까 해주겠지. 그런 마음은 안 가시는 게 좋아요. 친할수록 정도로 넘어가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서로 간의 어떤 자존심과 프라이버시는 존중해주고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친하니까 해줘야 되고 안 해주면 그 사람은 친한 게 아니고 이거는요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마인드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. 여러분이 설령 있잖아요. 뭐 정말 친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뭐 돈 빌려라라고 얘기했을 경우에 거절해도 여러분 나쁜 사람 절대 아닙니다. 우리나라가 좀 웃긴 게 그런 거야. 주변에 친한 사람이 돈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뭔가 도의적으로 굉장히 나쁜 사람, 굉장히 냉혈한,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, 이의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펌하는데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 여러분. 이상하게 왜 돈 안 빌려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? 나쁜 사람이 아니죠. 정상적인 사람이 여러분.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. 오히려 그걸 가지고 돈 안 빌려준다고 그 몇 마디 했다고 그걸 가지고 나보고 나쁜 인간,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사람 새끼가 아니에요. 차라리 잘 된 겁니다 여러분. 다시 연락하지 말자. 고맙다. 너의 본심을 알게 돼서 고맙다. 오히려 고마워해야 됩니다 여러분. 나를 돈을 가지고 평가를 했네? 너는 그동안 알고 지낸 게 나의 동거래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니? 이참에 제대로 알게 됐네. 고맙다. 이렇게 받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여러분. 웬만해서는 살면서 돈 부탁을 할 경우가 생기면 안 됩니다.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.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살면 사실 돈 부탁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. 아예 없습니다. 괜히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많이 벌려놓고 수습 안 되니까 주변에 돈 부탁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에 맞춰가 살면 돈 부탁할 일이 없습니다. 없어야 정상이에요.
그렇기 때문에 어? 누가 돈 부탁이 와도 냉정하게 거절하시고, 여러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. 거절한다고 해서. 그러니까 웬만해선 돈거래 같은 거 하지 마시고요. 여러분들이 설령 힘들더라도 정말 좋은 사람들,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괜히 돈거래 얘기해서 그 사람과의 신의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